같은 마음이지만 표현이 다른 고부 사이 지금 시작합니다. 1화 가을 오후 작은 단독주택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4살 민수는 조금 긴장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옆으로 31살 지영이 단정한 원피스를 매만지며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집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63살 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화사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항상 말씀드렸던 지영입니다. 지영이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영숙은 지영의 손을 잡으며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어서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선 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지영이 어머니, 민수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민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동안 지영은 간간히 정말요? 민수 오빠가 그랬다고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영숙에겐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나오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영의 말에 영숙은 아니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뭘 이런 걸로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생각보다 안 짜네요. 전 짠 거 좋아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겠다는 지영을 영숙이 말렸습니다. 손님이 뭘 그런 걸 해. 가서 민수랑 이야기나 해라며. 그런데 지영이 어머니도 이제 제 어머니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답했을 때 영숙은 아직은 손님이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집을 떠난 후 영숙은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왠지 저 아가씨는 마음이 편치 않아. 뭔가 어긋나는 것 같다고.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첫날인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 그런 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분명 지영은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영숙은 긴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도 민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떠셨어? 민수의 질문에 좋으시던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지영의 눈빛엔 어떤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2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숙과 지영은 예단과 예물을 구하러 함께 나섰습니다. 근방에 들어서자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금반지 3개에 목걸이 하나면 충분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지영이 반지를 끼워보며 어머니, 요즘은 다이아몬드보다
실용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끼고 다니기도 어렵고 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실용적이라니 결혼 예물이 어디 실용품이야? 이건 평생 간직하는 거라고. 혼수를 고르러 간 가구점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영숙은 전통적인 한식 장롱을 가리키며 이런 게 집안을 듬직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지영은 모던한 시스템 가구를 보며 공간 활용도 되고 깔끔해 보여서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모르겠어.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영숙의 말에 지영이 어머니, 전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살아갈 방식에 맞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구점을 나서며 영숙이 결국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자고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지영도 어머니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이 혼수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고르는 거야. 그게 인연을 맺는 과정이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써야 하는 물건들이니까 제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의견을 안 듣나? 나도 너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잖아. 영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영도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의 기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에게 며느리가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라고 푸념했고 지영은 민수에게 어머니가 제 의견은 전혀 안 물어보세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정말로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걸까. 한편 지영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의견도 소중하잖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서로 다른 세대의 경계 앞에서 조금씩 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화 결혼식 당일 아침 영숙은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복 치마 주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머리핀도 다시 꽂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그것도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날을 위해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한 영숙은 하객들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녀는 우리 며느리 좋은 아이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찹찹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화장 손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득 지난 몇 주간 시어머니와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단 고르기, 혼수 준비하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영의 어머니가 앞으로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영숙이 당연하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영숙이 지영 어머니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우연히 지나가던 지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한다고? 지영은 그 말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속에서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식 중에 영숙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지영은 어머니가 진심으로 날 받아들여 주실까라고 걱정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에도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정말 다정해 보이네요 라는 하객들의 말에 두 사람 모두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낀 팔에는 서로의 긴장이 전해졌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영숙은 친구들 사이에 앉아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지영의 모습이 예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분명 좋은 아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영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며 예의를 차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아까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과 지영은 같은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둘 다 조용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웃고 인사하느라 지쳤지만 정작 서로에게는 진짜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는 끝났지만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아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화, 신혼집이 시댁 2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지영은 짐을 정리하며 이제 정말 시댁에 사는구나 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영숙이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니까 좋지? 뭔 일 있으면 바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영숙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영아, 이불 정리하는 거 도와줄까?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들어오는 영숙을 보며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뭘 그래? 도와주는데. 영숙은 이불을 정리하며 이렇게 개면 더 보기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영아, 밥 해놨으니까 내려와서 먹어. 어머니, 저희끼리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요. 간단히는 무슨, 새댁이 뭘 해먹는다고 내가 해놨으니까 내려와. 지영은 마지못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숙이 차려준 밥상은 정성스러웠지만 지영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지영이 2층 작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올라와서 뭐 하려고? 저녁 준비하려고요. 아래서 하지. 왜 여기서 해? 좁기만 하고 저희끼리 간단히 해 먹으려고 했어요. 간단히는 또 뭐야? 가족이 따로따로 밥을 먹나? 영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세탁을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작은 세탁기에 옷을 넣고 있는데 영숙이 아래 큰 세탁기에 같이 하지. 왜 따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양이 많지 않아서요. 전기세도 아깝고 비효율적이야. 지영은 저희 것은 저희가 할게요 라고 답했지만 영숙은 뭔 소리야. 가족인데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소 방식도 달랐습니다. 영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걸레질을 했지만 지영은 무선 청소기를 사용했습니다. 저런 기계만 믿으면 안 돼.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여라고 영숙이 말하자 지영은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깨끗이 돼요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봐서는 안 그런데. 영숙은 지영이 청소한 곳을 다시 걸레로 닦았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께 지영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해요라고 말하면 무슨 스스로야. 도와주는데. 뭐가 나빠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영에게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어머니 저희가 2층에 사는 건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독립적이라니 우리가 뭘 간섭한다고 그래? 간섭이 아니라 저희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요. 공간은 충분히 따로 있잖아. 2층이 다 너희 공간인데. 그날 밤 영숙은 남편에게 며느리가 우리를 피하려고 한다며 서운해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민수에게 숨이 막혀요. 뭘 해도 어머니가 끼어드시니까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좀 더 참아봐. 어머니도 적응하시는 중이야 라고 말했지만 지영의 답답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는 두 사람. 영숙은 며느리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영은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두 여자의 다른 마음이 조금씩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5화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지영은 영숙보다 조금 늦게 채소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영숙이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살림을 참 허술하게 해. 요리도 대충대충 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지영의 손이 상추를 짚다가 멈췄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 때는 시댁에 가면 눈치 보면서 정말 조심조심했는데 요즘은 자기 집처럼 편하게 살려고만 해.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이 같던데? 착하긴 하지. 근데 살림 감각이 없어. 뭘 하나 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영숙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영은 상추를 꽉 움켜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영숙이 지영아, 왜 그리 빨리 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영이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왜? 제 얘기를 남한테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영숙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시장에서 김 아주머니한테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제가 살림을 허술하게 한다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한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영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해서요? 남한테 제 흉을 보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흉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왜 남한테 말해요? 내가 직접 말하면 넌 듣기나 해? 맨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면서. 영숙의 목소리에도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방식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방식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집 방식이요? 전 이 집 사람 아니에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 사람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남한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들게 해보든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좀 더 살림다운 살림을 했으면 좋겠고. 살림다운 살림이 뭐예요? 제가 하는 건 살림이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정확히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해주세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고 지영은 2층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집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쳤습니다. 영숙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라며 억울해했고 지영은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라며 상처받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6화 민수가 회사에서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회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료의 신속한 신고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영숙과 지영은 각각 다른 시간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숙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극도의 피로 상태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30분 후 지영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어떻게 돼요? 며칠간 말도 섞지 않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민수 곁에 앉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영숙이 내가 집에서
신경을 더 써줄 걸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영도 제가 민수 오빠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가 깨어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눈을 뜬 그는 양쪽에 앉아 있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걱정 많이 했지? 영숙이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여기 있다라며 손을 잡았고, 지영도 오빠, 정말 놀랐어요 라며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이제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했고, 지영도 앞으로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만 곧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민수가 내 인생에서 두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고, 지영이는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사람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주시면 내가 얼마나 마음 편할지 몰라요. 영숙과 지영 모두 마음이 찡했습니다. 서로 미안함을 느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같은 택시에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이 민수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닐까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영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조금 열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민수를 위해 뭘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보양식을 끓여야 해. 삼계탕이나 전복죽이라고 했고, 지영은 의사가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죽이나 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민수 키우면서 몸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영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결국 각자 따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삼계탕을 끓였고, 지영은 단백질이 풍부한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이걸 드세요라며 서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권했습니다. 민수는 둘 다 고마워하며 조금씩 먹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 분 다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데 왜 서로 못 맞추실까?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여자 사이에서 그는 더욱 지쳐갔습니다. 영숙과 지영도 각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7화. 민수가 퇴원한 후 며칠째, 지영은 2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는 줄 알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지영은 그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중 하나는 영숙이 20대 후반에 친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정말 힘들어. 뭘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밥을 해도 짜다 싱겁다 하시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다시 하시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글은
마치 지금의 자신이 쓴 것 같았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 흉을 보셨대. 며느리가 살림을 못한다고.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워.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 여자는 시집 가면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니까.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숙도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오늘도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했어.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하시더라. 나도 이 집 사람인데 왜 내 의견은 들어주지 않으실까? 정말 답답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영숙이 결혼 10년 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적응했어. 시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많이 누그러지셨고, 나도 이 집 방식을 이해하게 됐어. 하지만 가끔 생각해. 내가 며느리를 맡게 되면 시어머니처럼 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받았던 서러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하는 걸까? 지영은 편지들을 읽으며 영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도 나와 똑같았구나. 시어머니에게 서러움을 받으셨구나. 어쩌면 나에게 하시는 것들도 악의가 아니라 자신이 배운 방식대로 하시는 건지도 몰라. 지영의 마음에 조금씩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숙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영아, 뭐 하고 있어? 영숙이 지영이 들고 있는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야? 아, 어머니. 청소하다가 우연히. 지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물건을 왜 뒤져?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민수 오빠 물건인 줄 알고. 변명하지 마.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야. 영숙은 편지들을 지영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이건 내 사적인 물건이야. 영숙의 얼굴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상처가 며느리에게 들킨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똑같이 겪으셨구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편지에서 봤어요. 어머니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던데. 지영의 말에 영숙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들춰본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나와 비슷한 마음이셨구나 싶어서. 비슷하다고? 전혀 다른 상황이야. 영숙은 편지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참고 견뎠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 넌 참지도 않으면서 나와 비슷하다고 하지 마. 영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영숙도 자신의 아픈 과거를 며느리가 알게 된 것이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8화.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퇴원 후 회복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이 서로 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는 두 사람을 거실 식탁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 영숙과 지영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를 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세요? 민수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려고 답했습니다. 뭐가 편하지 않으세요? 뭘 해도 매 방식하고 안 맞아. 대화할 때도 어딘가 어색하고. 지영아, 너는 어머니가 왜 어렵니? 민수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참으며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셔 하시는 것 같아요. 남한테 제 흉도 보시고. 그건 영숙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신도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어머니 마음에 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지영의 눈물을 본 영숙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걔아도 나도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나도 모르겠어. 영숙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편지에서 본 그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며 민수를 봤습니다. 편지가 뭐야? 민수가 물었고 지영이 며칠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걔아도 나도 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영숙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살았지. 내 의견 한 번 제대로 말 못하고. 영숙의 목소리에 오래된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지. 참는 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저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나 봐. 내가 참았는데 너는 왜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영아, 어머니가 간섭하시는 것도 이워해서가 아니라 걱정해서 그런 거야. 서툴게 표현하시는 거지. 내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했나? 영숙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지영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말해보자. 뭐가 불편한지, 뭘 원하는지.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할게요. 대신 어머니도 제 의견 들어주세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영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놨다. 내려와서 같이 먹자. 영숙의 얼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도 네, 어머니. 금방 내려갈게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았고 가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숙은 지영의 젊음과 자유로움을 인정하려 했고, 지영은 영숙의 경험과 걱정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달랐던 두 여자가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